놀랄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돈복이 터지는 6월. 그러나 소띠라면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동안 묵묵히 버텨왔는데도 통장 잔고와 건강이 제자리였다면 여름 불기운이 흙을 달구듯 당신의 뿌리에도 뜨거운 변화가 스며드는 지금 방향만 살짝 틀면 3년 대운이 열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월 소띠가 꼭 챙겨야 할 길일과 흉일, 금전 흐름 있는 법, 건강 포인트, 행운 숫자와 색, 방향을 빈틈없이 알려드립니다. 연도별 로또 운세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금 배경에 흐르는 777세 주파수는 재물운 상승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소리를 켜두기만 해도 기운이 스며드니 최소 2번은 돌려보며 핵심을 메모하세요. 또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서로의 에너지가 모여 실현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두세요. 매달 소띠 전용 운세와 재물운 특집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태그된 제품은 흙기운을 강화해 재물 흐름을 부드럽게 해주는 아이템이니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6월 소띠 운세의 핵심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름 햇살이 머리 위에서 내려앉는 6월 소띠에게는 드디어 기다려왔던 전환점이 열리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울 만큼 견고했던 당신의 뿌리가 불의 기운 덕분에 단단히 달궈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똑같은 일상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지하에서 땅심이 솟구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내린 선택은 향후 3년을 이끌어줄 씨앗이 되고 하루하루 섬세하게 쌓은 실천은 내년 봄의 대운으로 터질 초석이 됩니다. 기회 역시 위험과 쌍둥이처럼 붙어 있어 얼핏 보면 복인지 화인지 헷갈리지만 한 박자만 천천히 숨을 고르고 나면 고인 물과 흐르는 물을 가르는 선이 또렷해집니다. 사람 관계 또한 크게 뒤집히니 오래된 인연이 예고 없이 찾아와 묵은 빚을 청산하거나 새로운 동업을 제안할 수 있어요. 소띠 이번 달 금전운과 재물운입니다. 돈의 물결이 파도처럼 들쑥날쑥합니다. 이날 운이 좋은가 했더니 다음 날 바로 지출이 생겨 가슴이 철렁할 수 있죠. 그러나 파도가 높을수록 큰 고기가 잡힙니다. 직장인의 경우 부서 변경 인사와 성과급 제도가 맞물려 월급 이외의 인센티브가 상승 곡선을 그릴 조짐입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광고비와 홍보비를 평소보다 20% 정도만 더 쓰면 손님이 몰려 손익분기점을 순식간에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코인이나 고수익 파생 상품처럼 변동성이 극단적인 투자처에 한 번에 큰 돈을 넣으면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활활 타오르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집 안정리를 하다 보면 오래된 순금 목걸이나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은수저 세트처럼 잠자던 자산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유휴 자산을 매각해 현금 흐름을 보강하면 깔끔하게 현금 흐름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지갑 비밀번호나 자동이체 내역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잊고 있던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발견되기도 하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금전운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일용 노동 수입과 고정 월급은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이자 수익이나 배당 수익 같은 수동적 수입이 뜻밖의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적금과 예금 이율을 재점검하고 요즘 유행하는 단기로 갈아탈 수 있는 적금 상품 정보를 체크해 보세요. 또 카드사 포인트나 통신사 포인트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 포인트로 전환하면
무심코 놓친 현금성 자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결제 습관 교체도 재물운을 올리는 비결입니다. 소띠는 진득한 성격 탓에 묵혀두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자주 쓰는 지갑을 화사한 색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작년 6월 노란색 카드 지갑으로 교체한 후 4달 만에 매출이 20% 늘었다는 구독자 사연이 있었습니다. 정기 구독료, 정기 후원료처럼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소액 결제를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불필요한 자동 결제 한 건을 해지할 때마다 토양 밖으로 묻힌 보석 한 알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인 금액은 목돈을 만들 씨앗이 됩니다. 건강운도 알아보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높아지면서 위장과 대장이 부담을 받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차가운 음료가 속을 얼리고 밤샘 야식이 속쓰림으로 돌아올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60대 후반 어르신에게는 무릎 관절 보호가 관건입니다. 선풍기 바람을 무릎에 직접 쐬지 말고 무릎 담요를 얇게 덮어주면 관절액이 굳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은 넘어선 고령층에게는 숨은 탈수가 가장 위험합니다. 화장실 가기 싫다고 물을 참으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 뇌졸중 위험이 올라갑니다. 시원한 오이물이나 보리차를 수시로 마셔주세요. 건강 파트에서는 정신 건강과 수면 패턴을 놓칠 수 없습니다. 여름에는 일조량이 너무 높아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뇌가 과도하게 각성의 불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가가 퀭해지고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숙면 위주의 생활 습관을 도입하세요. 특히 30대 직장인은 카페인 섭취 시간이 오후 2시 이후로 넘어가면 새벽에 이명이 생길 수 있으니 오전 10시 이전에만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 밝기를 야간에는 자동으로 줄이고 푸른빛 필터 모드를 켜두면 뇌가 밤이 왔음을 빠르게 인식합니다. 또한 40대 이후 여성에게는 근력 저하와 골다공증이 동시에 찾아오기 때문에 쉬는 날 오전 10시 햇살 아래에서 가벼운 스마트워치 달리기를 시도해 보세요. 뼈가 햇빛에서 얻은 비타민 D를 저장해주고 심박 리듬이 안정돼서 갱년기 증상이 완화됩니다. 심장 질환 이력이 있는 50대 남성은 새벽 운동보다는 해가 떠오른 직후 운동이 적절합니다. 새벽 시간은 혈압이 급등하기 쉬운 크리티컬 존이기 때문이죠. 이번 달 소띠와 잘 맞는 띠는 뱀띠와 닭띠입니다. 뱀띠는 직관의 불꽃을 튕겨 소띠가 놓친 변수를 정확히 지적해 줍니다. 닭띠는 금의 깔끔한 결단력으로 소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체화해 줍니다. 이 두 띠와 손잡으면 단순한 구상도 빠르게 구조화되어 실행력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양띠와 말띠를 상대할 때는 사소한 용어 선택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 합의와 메신저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연애운에서는 돼지띠가 부드러운 물 기운을 공급해 휴식 같은 안정감을 주니 싱글이라면 돼지띠를 소개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혼자라면 배우자가 돼지띠 혹은 닭띠라면 이번 달 가벼운 여행을 계획해 보시길 권합니다. 인간관계 운세를 확장해 보면 뱀띠와 닭띠가 소띠의 멘토가 되어 프로젝트를 살리는 형상이 자주 포착됩니다.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할 때도 뱀띠 친구에게 색채 조언을 구하면 절반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닭띠 동료에게 문서 편집을 부탁하면 오탈자 없는 보고서로 인상 점수를 쉽게 얻습니다. 반면 양띠와 말띠를 상대할 때는 사소한 용어 선택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 합의와 메신저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돼지띠와의 연애운은 그냥 편안한 친구 관계에서 시작해 어느새 100일 기념 이벤트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연애 준비 중이라면 돼지띠, 지인을 통해 자연스러운 소개를 받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소띠에게 재물운을 떨어뜨리는 물건 3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낡아서 빛이 바랜 지갑입니다. 지갑은 돈의 집이므로 지붕이 새거나 벽지가 벗겨진 집에 새 식구가 들어오지 않는 이치와 같습니다. 둘째, 오래된 명함 케이스입니다. 명함은 귀인의 상징이라 흐릿해진 글씨는 귀인을 흐리게 만듭니다. 셋째, 금이 간 도자기 화분이나 깨진 머그컵처럼 흙과 물을 담는 그릇이 손상된 채 방치될 때 재물창고가 허물어지는 형상이 됩니다. 버리기 아깝다면 깨끗이 씻어 조경용도를 넣어 장식품으로 전환해도 좋습니다. 피해야 할 흉일은 6일, 12일, 18일, 24일입니다. 내 날짜는 평균 기온과 습도가 급상승하거나 급강하의 컨디션이 요동치기 쉽습니다. 특히 6일과 24일 오전 9시 무렵에는 온라인 뱅킹 시스템 오류나 물류, 지연 같은 돌발 상황이 엮이기 쉬우므로 중요한 계약과 대금 이체는 하루 전날 미리 처리하거나 오후 2시 이후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험 응시나 면접도 가능하다면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브라운 계열 옷차림으로 흙기운을 강화해 긴장을 누그러뜨려 보세요. 반대로 소띠가 꼭 알아야 할 길일은 3일, 9일, 15일, 21일, 27일입니다. 3일은 목과 토가 만나는 날이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재정적 가치를 얻기 좋습니다. 9일은 화와 금이 균형을 이루어 토론과 협상력이 극대화됩니다. 15일은 을사년 속의 토와 화가 조화를 이루어 부동산 눈높이를 조정하면 우량 매물을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21일은 하지 태양이 절정에 도달하면서 흙기운 위로 금전운이 폭발합니다. 월급 외 수당이나 마일리지가 큰 금액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7일은 달의 물 기운이 흙을 부드럽게 적셔 사람 관계를 윤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5길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대체로 결과가 좋습니다. 노을질 무렵 서쪽 창문을 열어 따뜻한 바람을 들이면 하루의 복을 마무리하는 의식으로도 좋습니다. 길이를 더 살펴보면 숫자와 방위가 겹치는 패턴도 있습니다. 3일과 27일은 남동쪽 방위가 귀인 핫스팟이 됩니다. 이 방향에 창문이 없다면 남동쪽 벽에 붉은 종이를 작은 액자에 넣어 걸어두면 귀인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9일과 21일은 북서쪽이 재물의 창구입니다. 북서쪽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오래된 서류를 폐기하면 숨은 수익이 찾아옵니다. 15일은 중앙과 남쪽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드문 날이라 가족 식사를 식탁 중앙에 음식 종류를 고르게 놓고 다 함께 웃으며 식사하면 풍요가 집안 전체에 퍼져요. 21일 저녁 노을 의식 후에는 빈 노트 페이지에 장기 목표를 적고 하얀 스티커로 봉인해 두면 목표가 토의 품 안에서 부풀어 오르듯 조금씩 현실로 다가옵니다. 행운 숫자와 색깔도 짚어드립니다. 숫자는 4와 9 그리고 16이 핵심입니다. 4는 뿌리와 기초를 다지는 숫자이니 계좌번호 끝자리에 4가 있으면 소액이 자라 월말에 생각보다 많은 잔액이 남아있기 쉽습니다. 9는 결실과 완성을 상징해 업무 성과를 마감할 때 9시 혹은 19시를 끝 시간으로 설정하면 마무리 에너지가 응집됩니다. 16은 토의 깊이를 더해주는 합수라 대출 상환일이나 보험, 자동이체일을 16일로 설정하면 지출은 나가도 곧 회전 자금이 충전되는 선순환이 이뤄집니다. 색깔은 황토빛과 자주빛 그리고 올리브 그린이 복을 부르는 3색입니다. 황토빛은 신뢰와 차분함을 주며 자주빛은 창의력과 권위를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올리브 그린은 따뜻하고 부드러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
청약 접수나 면접 당일 넥타이 혹은 스카프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행운 숫자와 색깔의 적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잠금 비밀번호에 4와 9를 포함시키면 하루에도 몇 번씩 행운수를 손끝에서 활성화합니다. 화장실 수건 고리에 자줏빛 수건을 걸어두면 아침 세수할 때마다 창의력이 머리 위로 샘솟습니다. 황토빈 머니클립은 지폐가 들어올 때 토의 기운을 보강해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올리브그린은 식물에 고동치는 생명력을 품고 있어 거실 화분을 올리브그린 화분으로 바꾸면 가족 건강이 향상됩니다. 직장에서는 이름표 뒷면에 올리브그린 스티커를 붙이면 귀인이 당신을 먼저 발견합니다. 연도별 소띠 로또 운세도 알려드립니다. 개축생 73년생은 둘째 주 수요일 오후 3시 13분경 회사 복도에서 들은 숫자 조합이 힌트가 됩니다. 무심코 들은 4, 9, 16세 숫자를 중심으로 배열하면 좋은 기운이 따라붙습니다. 신축생 61년생은 첫째 주 일요일 아침 6시 산책길에서 본 차량 번호 419가 복권 번호와 절묘하게 겹칠 수 있으니 메모장을 들고 다니면 좋습니다. 기축생 49년생은 넷째 주 금요일 손주가 건넨 숫자가 눈에 들어오면 망설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즉석 구매를 해보세요. 어느 연령대이든 복권은 한 달 생활비의 3% 범위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가볍게 참여하며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흐름을 관찰해 보세요. 연도별 로또 운세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개축생은 물 기운 속에 금이 숨어 있어 파란색 펜으로 번호를 작성하면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신축생은 토와 금이 호응하므로 복권 구매 전 서점에서 책 2권을 손에 들었다가 내려놓는 동작으로 토의 안정감을 주입하면 결과가 좋아집니다. 기축생은 흙의 기운이 과도해 움직임이 둔해질 수 있으니 편의점까지 가족이나 반려견과 산책하듯 걸어가며 몸을 푼 뒤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내 연령대 모두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3일, 15일, 21일 같은 길일에 맞춰 구매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신이 속한 도시의 판매점 중 멀리서도 사람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을 고르면 불과 토의 활력이 더해져 당첨 기운이 강해집니다. 간단한 꿈 해몽 팁을 소개합니다. 요즘 꿈속에서 소를 보거나 글길을 걷는 장면이 반복된다면 토의 기운이 활성화되며 재물 창고가 열리는 징조입니다. 수도가 천천히 걸어 당신을 앞서간다면 큰 재물은 아직 멀었어도 안정적 수입원은 이미 들어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소가 흙더미에 발이 묶여 힘들어한다면 과도한 업무와 건강 부담이 재물운을 가로막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럴 때는 아침에 흙냄새 나는 공원을 산책하며 땅의 기운을 나누면 토가 숨통을 틔웁니다. 꿈속에서 황토빛이 선명하게 빛난다면 재물과 명예가 나란히 문 앞에 서 있다는 길몽입니다. 그러나 검은 연기가 꿈속에서 날아올라 하늘을 덮으면 불필요한 고집이 상황을 어둡게 만드는 흉조이니 의견 차이가 심한 동료와는 잠시 거리를 두고 곰곰이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이번 달 소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재물과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의 3마리 토끼가 모두 웃으며 달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소망이 아직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주세요. 댓글로 적어주신 꿈과 계획이 달콤한 과일처럼 연글도록 매일 기원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 꼭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명리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